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강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대한민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라크 외신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오늘 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복귀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승우 선수 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기 그래도 그라운드를 좀 밟았습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라크가 굉장히 우리와 승점이 근접한 팀의 경기이기도 하고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 같은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들의 목록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카타르, UAE,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정도,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2티어 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속해 있는 조에서는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이 정도가 이제 강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연전을 이기는 게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이기도 했죠. 그리고 경기 이전에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 헤수스 카사스 감독, 그러니까 이라크의 이 감독이 대한민국의 대표팀에 올 뻔했던 감독 중 하나라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축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뛰고 싶어하는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훌륭한 선수가 많고 우리에겐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볼 때마다 진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감독 후보였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한민국 감독이 매우 훌륭한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다. 왜냐면은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봤을 때 그 테스트가 놀라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이제 축구협회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알고 이야기했다면은 뭐 이건 먹이는 거죠. 여하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은 뭐 이명재 선수라던가 김민재, 조유민, 서령우 선수가 이제 뒤에 서고, 박용우 선수,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배준호 선수, 이제 황인범 선수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선수를 앞세우면서 이 센터에 굉장히 키 큰 선수를 놨습니다. 센터 포워드로 오세훈 선수를 선택을 했고, 상대방이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 수비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이 타겟맨, 그러니까 공을 롱볼로 띄워가지고 머리에 맞춰줄 그런 선수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세훈 선수가 또 190이 넘는 굉장히 장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조 1, 2위는 바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라크와의 경기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주요 양상을 좀 살펴보면,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의 두 줄 수비를 맞서야 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라크는 조금 더 역습 위주의 전술을 펼 거라고 이미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오세훈 선수는 이제 이 맨 최전방에서 이 공을 좀 받아주고 연결하는 역할에 좀 중점을 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중동에서는 또 비인 스포츠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또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측면 쪽에서 배준호 선수 같은 이제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측면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중간에서 이제 오세훈 선수의 키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펴려고 했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세인 선수가 이라크의 어떤 센터 포워드 역할을 하면서 두 명의 좀 전통적인 공격수들의 만남이다, 대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이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또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 이제 뒤쪽에서의 롱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전방의 이재성 선수에게 연결하려는 시도였지만 이게 그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뒷공간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 같은 경우에도 롱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공이 이제 후세인 선수를 향할 때 후세인 선수의 머리에 맞고 이제 골이 될 뻔한 장면인데 다행히 빗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다행히 이제 선제골은 대한민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골의 주인공은 오세훈 선수였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 유니폼을 입고 만들어낸 첫 골이죠. 자, 측면 쪽에서 일단 대한민국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컷백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뒤쪽에 있는 배준호 선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가 공을 잘 잡아내고 잘 이제 호흡을 추스려서 안쪽으로 잘 넣어줬는데, 이 공 굉장히 친절하게 원터치로 차넣기 좋게 굉장히 정교한 패스를 넣어줬고, 이 패스를 오세훈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오세훈 선수의 터치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전에 배준호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었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외신에서도 골이라고 외치면서 오세훈 선수도 좋았고,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좀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해설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골을 통해서 게임이 조금 더 양상이 열렸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질 수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맞불을 놓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 거죠. 하지만 전반전에는 뭐 별다른 골이 터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하나의 골을 이제 찬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빅 찬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전반전을 1대0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는 이라크의 골이 터졌는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나왔죠. 이게 50분 때 터진 골인데 후세인 선수가 만들어낸 골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했는데, 자, 일단 이 중원 쪽에서 일단 자르고 들어가서 패스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원터치를 통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빼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이 크로스를 후세인 선수가 아크로바틱하게, 이 바이시클 킥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 조현우 키퍼마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멋진 골이었고, 진짜 어떻게 이 거구가 이렇게 날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골이었습니다. 이 외신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맨, 이제 후세인의 이름이죠. And a painting, 완전 그림 같은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굉장히 좀 경기 양상이 좀 안 좋을 상황일 때 골이 터지면서 이라크가 점점 경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좀 뒤집기 위해서 2명의 교체를 가져갑니다. 이 2명의 교체가 누구였냐? 바로 오현규 선수 그리고 문선민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가 결국에 만들어냈습니다. 73분 때 오현규 선수의 골이 터지게 되는데, 문선민 선수도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측면 쪽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이 문선민 선수가 퍼스트 터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선민 선수 그리고 굉장히 빠른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 토트넘의 베르너 같은 느낌이죠. 쭉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컷백을 주는데, 이 컷백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가로막힙니다. 근데 여기서 칭찬할 만한 부분은 이재성 선수가 혹시나 모를 세컨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중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세컨볼에 이제 발을 갖다 대면서 안쪽으로 다시 넣어줬는데, 이게 교체에 들어온 오현규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현규 선수의 스트라이크 굉장히 좋았지만 이 골은 어쩌면 문선민 선수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이재성 선수의 이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어시스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경기가 뭔가 구렁텅이로 빠졌던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한국의 골이 터졌다라고 이제 이라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현규 선수가 결국에는 팀의 선두를 다시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세 번째 골까지 터지는데 이재성 선수의 헤딩골이었죠. 이거 본 사람은 진짜 감탄을 터뜨렸을 만한 그런 골인데, 측면 쪽에서 이명재 선수가 요리조리 한번 이렇게 드리블을 한 다음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쳐냈고, 이 크로스가 이제 약간 좀 짧게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이 선수의 안쪽을 좀 자르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멋진 헤딩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거를 막지 못했죠. 어떻게 몸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헤딩을 할까요? 진짜 대단한 헤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대 이제 이라크 외신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Great Header by Le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성 선수의 이 골이 결국에는 이 경기를 눕혀버렸다. 이라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침대 축구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라크에서도 침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에 게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고, 대한민국 이제 추가적으로 선수들을 좀 더 투입하는데 홍현석 선수라던가 아니면 백승호 선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승우 선수를 투입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 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기뻐하는지. 뛸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이승우 선수였지만 여하튼 남은 시간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고,
5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선수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결국에는 뭐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잊어버릴 만한 밤이었다라고 86분 때 이제 해설자가 벌써 포기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라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추가 시간에 이제 골을 넣습니다. 크로스가 들어가고 이거를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3대2로 결국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골을 한 대 얻어맞은 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이겼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유의미하고 대한민국은 3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3개의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 특히 7개의 슈팅을 했는데 많은 슈팅을 하진 못했죠. 심지어 이라크가 8개 했으니까 이라크가 슈팅을 더 많이 했고 대한민국은 유효 슈팅 3개를 통해서 3골을 만들어냈는데 그중에 좀 인상적인 수치가 있다면은 그래도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8개의 슈팅했지만 박스 이제 안에서의 슈팅은 4개에 불과했고 밖에서 이제 슈팅을 시도한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스코어 시트에는 오세훈 선수, 오연규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승점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10점을 기록하면서 조 1위를 지키게 되었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점 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기가 되었고 오늘 경기 특히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는 게 자신이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그런데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이제 골이 나오기도 했고 교체 선수들을 통해서도 골이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이 선수를 지도하는 방식이라던가 이 전술적인 어떤 판단에서는 좋은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2연전을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의 어떤 능력이 확실히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선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시 이제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이 홍명보 감독의 능력이 빛났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